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7대 왕인 차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대왕은 우리나라 고조선이 세 개가 있었죠. 고조선이 이제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신조선을 이제 진한, 그다음에 이제 불조선을 번한, 말조선을 이제 그 마한 이런 식으로도 불렀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세 개가 있었죠. 고조선 세 개가 있었고, 신조선, 말조선, 불조선. 그다음에 진한, 마한, 번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차대왕은 고구려의 7대 왕인 차대왕은 신말불의 삼한제도를 본받아서 재상을 3명 두는 제도를 완비했습니다. 신가는 태대신, 마리, 머리, 대로, 국상, 대보로 불리게 되겠습니다. 한문을 이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치라는 벼슬이 있는데, 팔치는 팔꿈치를 말하면서 패자라고 불리게 되겠습니다. 발치는 이제 이것도 벼슬인데, 다리를 말하면서 다리, 표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들 세 명의 재상을 합쳐서 대보, 좌보, 우보 이렇게 불렀던 것이 그때 그 차대왕 고구려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또, 통치를 하려면은, 넓죠. 전국을 이제 5개 부로 나누어서, 전국의 5개, 중부는 이제 가우라, 게한나라고 이제 불리면서, 중부는 이제 신가가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4개의 부는, 관리인 라살, 욕살, 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벼슬이 통치를 하는데, 동쪽을 중앙을 빼고 동부에는 이제 술라, 순나, 그다음에 서부는 열라, 연나, 남부는 이제 불라, 관나 이렇게 부르고 북부는 이제 줄라, 전라 이렇게 부르면서 통치를 이제 나눠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대왕의 왕자 때 이름은 수성이었는데 아버지인 태조대왕 때 34살부터 궁극대사를 모두 맡는 신가가 되어서 모든 전쟁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옛날 영토인 요동 회복에 성공을 하게 되겠고 한나라의 안제 때의 일입니다. 고구려는 산이 많아서 수비에 좋고 중국은 평원이 많아서 쳐들어가기에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성은 그러니까 나중에 차대왕이 됐죠. 차대왕은 장기적인 소란 교란 작전으로 중국을 괴롭히는데 1만 명의 선비적 군사도 동원을 해가지고 기병도 동원을 해서 동맹국을 많이 활용한 것이 차대왕 수성이 되겠고 고구려 영토 확장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7대 왕인 차대왕이 되겠고 차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6대 태조대왕이 되겠습니다. 차대왕은 요동을 정벌하고 한나라의 요동태수 채풍을 죽이게 되겠습니다. 요동에 있던 낙랑현도군을 점령을 하고 고조선의 옛 땅인 오혈흐를 전부 회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동성, 랴오양, 요양시를 말하게 됩니다. 오혈흐이 이제 요양을 말하는 거죠. 랴오양을. 오열홀은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이 위우거가 되겠습니다. 우거왕이 위만의 손자가 되겠죠. 한무제에게 이른 요동 땅을 말하게 됐습니다. 요동 땅을 오열홀이라고 하는 거죠.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이 되겠습니다. 요동군 함덕현이 되겠습니다. 요동군 함덕현의 거기가 이제 오열홀이 되겠습니다. 그는 7대 차대왕은 요하의 동쪽에 있는 개평현 동북쪽 70리에 환도성을 쌓고 안치성이라고 돼 있죠. 또는 고구려 국내성 졸본성과 함께 삼경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중국 진출의 최전선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가 요동을 정벌한 후에 요소와 북경까지, 북경은 이제 그 당시 유주라고 하죠. 유주까지 공격하지 않고 침략을 멈춰난 후에 한나라와 하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는 신하, 목도루, 고복장을 각각 팔지, 발지, 고위직이죠. 팔지, 발지에 임명을 하고 내치에 힘쓰게 되겠습니다. 왕위를 원하는 수성에 대해서는 아버지인 태조대왕은 머뭇거리고 있다가 왜냐하면 적자인 막덕이 있었기 때문에 수성은 이를 원망하고 내부를 다지느라고 중국 한나라 공격을 중단을 하고 내부를 다지는 것이 이제 수성의 한 일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압록강 쪽에 여기 이제 신의주가 있죠. 건너편 이제 서안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비사성은 여기 있죠. 비사성은 이제 요동바다 맨 끝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이제 본조선, 불로지국, 그다음에 이제 번안의 중심지가 여기 개평이죠, 개평.
개평을 따라서 쭉 요하가 흐르는데 요하 쪽 위에 이제 바로 밑에 안시성, 그다음에 이제 요동성, 그다음에 이제 배감성, 신성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여기 이제 졸본성이 있다는 거죠. 졸본성과 환도성, 국내성이 이쪽에 이제 그 고구려의 성이 있고, 그다음에 비류수가 이쪽에서 흘러가는 게 비류수라고 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압록강에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게 비류수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환도성을 쌓으면서 이쪽에 대비했다. 안시성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6대 차대왕은 용감하고 위험이 있지만은 인자하지는 않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대 신대왕은 상당히 인자하고 관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1인 독재 체제가 아니라 벌족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뭐 계류부, 뭐 손오부, 뭐 이런 그 부족장들이 이제 같이 협치를 하는 거죠. 왕과 오부 대신들이 회의를 하고 중요한 국사를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대왕은 독재자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대사를 혼자서 단독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대왕이 완전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독재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래서 7대 차대왕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측근인 우보 높은 벼슬이죠. 우보 고복장이를 죽이고 미유를 새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왕자 수성 시절에 고복장이 수성의 반란 음모를 태정왕에게 고발한 죄로 처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근인 좌보 목도루는 사임을 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좌보 우보가 이제 발지 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지류를 새로운 좌보 팔지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도루는 차대왕과 막근 사이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다가 강제로 쫓겨나는, 차대왕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차대왕이 즉위한 후에 차대왕은 그 태조대왕의 서자가 되겠죠. 근데 태조대왕에 이제 적자가 있어요. 적자는 이제 그 정실 황후한테서 난 아들이 막근하고 막덕인데, 이 사람들하고 이 서자인 그 차대왕하고 이제 그 대립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막근 막덕이 지고 차대왕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는 막근 막덕 세력이 이제 밀려나는데, 결국에는 막근은 이제 뭐 이제 그뭐또 뭐 처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덕은 뭐 자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 세력이 없어지고 차대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이쪽 양쪽 세력을 서로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목도루라는 재상, 뭐 그러니까 팔지 뭐 좌보 우보 뭐 이 사람들이, 목도루는 양쪽 가운데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강제로 쫓겨나죠. 그는 최측근인 좌보 어지류가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사주한 연나조의 선배인, 그러니까 이제 차대왕, 7대 차대왕은 자기의 가장 최측근인 좌보, 발지인 어지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어지류가 사주한 연나조의 선배인 명림답부에게 살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지류는 산속에 숨어있던 태조대왕의 또 다른 서자인 신대왕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됐습니다. 차대왕을 살해한 명림답부는 국무총리격인 신가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차대왕이 96살에 살해되었으니까 뭐 살 만큼은 다 살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76살에 즉위를 해서 20년 동안 통치를 한 후에 96살에 부하한테 살해당한 차대왕보다는 7살에 즉위를 해서 94년이나 왕을 하다가 100살에 아들에게 양위를 하고 천수를 위에다 죽은 그의 아버지인 6대 태조대왕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서자인 차대왕은 적자 형제들을 이기려고 젊어서 34살부터 신가를 맡아서 모든 전쟁터를 누비며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40년간 죽어라 하고 일만 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태조대왕은 똑똑한 아들 수성 차대왕에게 모든 공사를 맡기고 본인은 구중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조대왕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죽통, 어려움을 통한다. 궁죽통, 어려움을 통한다. 사정이 어려우면 죽기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면 얻게 되고 비우면 채워지는 게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을 비운 태조대왕은 행복을 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욕심이 충만한 차대왕은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상 모든 것이 의미를 가졌듯이 차대왕의 인생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결국 태조대왕은 아들인 수성 때문에 배다른 아들인 막군을 잃고, 그의 아들 수성 차대왕도 잃었지만은 그의 또 다른 아들 신대왕이 살아서 즉위함으로써 본인 혈통의 왕위를 계승하는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대왕은 본인이 살해되고 배다른 동생이 즉위함으로써 자선만만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기 후손이 이제 못하는 거죠. 자기는 살해당하고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되겠죠. 이백 동생이 이제 왕위가 되면서 자기의 씨가 자기의 혈통이 왕이 계승에는 실패를 한 것이 차대왕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세상 만세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지도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 만세의 자연스러운 순리면서 이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